그날 아침 저는 죽을 뻔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죽임을 당할 뻔했어요. 그것도 제가 친딸처럼 사랑했던 며느리의 손에서 말입니다. 저는 단순히 며느리 민정이와 백화점에 쇼핑을 가려고 했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발견한 것은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충격적인 진실이었습니다. 어머님, 준비 다 되셨어요? 여전히 밝고 상냥한 목소리. 하지만 이제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섬뜩한 정체를요. 30년간 초등교사로 일하며 수천 명의 아이들을 봐왔지만 이렇게 완벽한 연기를 하는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민정이는 키 165cm, 하얀 피부에 또렷한 이목구비를 가진 27세의 아름다운 여성이었어요. 제 아들 재혁이가 처음 데려왔을 때 이런 완벽한 며느리가 어디서 굴러왔나 싶어 너무 기뻤었거든요. 하지만 그것이 함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순이라고 해요. 올해 58살, 초등학교에서 30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치다 작년에 은퇴했습니다. 제가 겪은 끔찍한 일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어요. 혹시나 비슷한 일을 당하는 분들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날 아침 찬바람이 유난히 매서웠어요. 11월 첫눈이 창밖으로 내리고 있었는데 왠지 모를 불안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평소 같으면 첫눈을 보고 기뻐했을 텐데 오늘은 달랐어요. 뭔가 잘못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오늘은 며느리 민정이와 함께 백화점에 가기로 한 날이었어요. 새로 나온 화장품도 보고 겨울옷도 함께 구경하자고 했었죠. 문득 현관에서 들리는 발걸음 소리가 평소보다 가벼워 보였어요. 민정이가 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준비 다 되셨어요? 문을 열고 들어오는 민정이의 목소리는 여전히 밝고 상냥했어요. 하얀 피부에 또렷한 이목구비, 누가 봐도 예쁜 얼굴이었죠. 키 165cm 정도의 날씬한 몸매, 그리고 항상 단정하게 차려입은 모습. 저희 아들 재혁이가 민정이를 처음 데려왔을 때를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해요. 엄마,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그때 재혁이 얼굴에 떠오른 행복한 미소를 잊을 수가 없었어요. 29살 우리 아들이 그렇게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본 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민정이는 정말 완벽해 보였어요. 예의 바르고 똑똑하며 무엇보다 저희 재혁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30년 동안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그 경험으로 사람을 보는 눈이 있다고 자부했는데 민정이에게서는 정말 나쁜 기운을 전혀 느낄 수 없었어요. 어머님,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재혁 오빠를 정말 사랑하거든요. 그녀가 처음 인사할 때 말한 그 말이 얼마나 진실처럼 들렸는지. 지금 생각하면 참 웃긴 일이에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민정이에게서 묘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휴대폰을 너무 자주 확인하고 제 눈치를 살피는 듯한 행동들이 눈에 띄었거든요. 30년 동안 아이들을 지켜본 제 직감이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어요. 뭔가 이상해. 뭔가 숨기고 있어. 민정아, 오늘 화장품 구경하고 점심도 맛있는 걸로 먹자. 네, 어머님. 정말 좋아요. 하지만 민정이의 미소가 예전 같지 않았어요. 뭔가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백화점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도 민정이는 계속 휴대폰만 봤어요. 문자를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가끔 제게 미소를 지어 보이긴 했지만 그 미소 뒤에 무언가 감추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민정아, 요즘 뭔가 바쁜 일이라도 있니? 계속 휴대폰을 보내. 아니에요, 어머님. 그냥 친구들이랑 약속 이야기 중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민정이가 서둘러 대답했지만 제 직감은 계속 이상하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백화점에 도착해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어요. 화장품 코너를 둘러보는 동안에도 민정이는 계속해서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고가의 제품들을 보며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는 민정이를 보니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재혁이 월급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재혁이는 작은 광고회사에서 일하고 있었거든요. 월급이 300만 원 정도. 그런데 민정이가 보고 있는 화장품은 한 개에 20만 원이 넘었어요. 민정아, 이런 비싼 건 안 사도 돼. 우리 형편에. 괜찮아요, 어머님. 제가 용돈 모아둔 게 있어요. 그때 민정이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걸 봤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제 눈을 피하려는 듯한 모습이었죠. 그때였어요. 민정이의 휴대폰이 울렸거든요. 전화를 받는 민정이의 목소리가 갑자기 완전히 달라졌어요. 평소의 상냥한 톤이 아니라 차갑고 계산적인 느낌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일은 계획대로 진행하시면 돼요. 뭐라고? 짧은 통화였지만 그 목소리에는 평소와 전혀 다른 느낌이 있었어요. 마치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거든요. 민정이는 재빨리 전화를 끊고는 다시 밝은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저는 방금 전 그 목소리를 분명히 들었어요. 누구 전화였니? 아, 그냥 친구요. 별거 아니에요. 민정이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어머님,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민정이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저는 그녀가 놓고 간 쇼핑백 옆에 서 있었어요. 원래는 그냥 기다리고 있으려 했는데 가방이 살짝 열려 있어서 안이 보였거든요. 그리고 그 순간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가방 안에서 부동산 중개사무소 명함이 보였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상속 절차 안내라고 적힌 서류까지. 심장이 쿵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민정이가 왜 상속 관련 서류를 가지고 다니는 거지? 손이 떨려서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온갖 생각들이 뒤섞였죠. 설마 그런 건 아니겠지. 하지만 30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치며 기른 직감이 강하게 경고하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야. 민정이가 화장실에서 돌아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황급히 가방에서 시선을 돌렸죠. 어머님, 오래 기다리셨어요?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제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어요. 민정이가 그걸 눈치챘는지 잠시 제 얼굴을 유심히 쳐다봤습니다. 그 순간 민정이의 눈빛이 변했어요. 평소의 따뜻한 눈빛이 아니라 차갑고 경계하는 듯한 시선이었죠. 마치 저를 관찰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혹시 어디 아프세요?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이는데.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계속 그 서류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민정이가 우리 집 상속 문제에 관심을 가질 이유가 뭐가 있을까? 택시 안에서도 민정이는 계속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어요. 그리고 가끔씩 제 눈치를 살피는 것 같았죠. 집에 도착해서 민정이가 돌아간 후 저는 혼자 앉아서 오늘 있었던 일들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전화 받을 때 완전히 달라진 목소리, 가방 안의 상속 관련 서류, 저를 살피는 듯한 시선. 모든 게 이상했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었죠.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30년 동안 교사로 일하며 터득한 직감은 절대 틀린 적이 없었어요. 뭔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계속 들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어요. 창밖으로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두려운 마음뿐이었죠.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그날 이후 저는 민정이를 더욱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간 교사로 일하며 아이들의 미묘한 변화도 놓치지 않았던 제 관찰력이 이번에도 발휘되었습니다. 뭔가 확실히 이상했습니다. 먼저 눈에 띈 것은 민정이가 제게 과도하게 친절해지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자주 안부를 묻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겠다며 부엌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어요. 어머님, 오늘 몸은 좀 어떠세요? 혹시 어디 아픈 데는 없으시고요? 어머님 좋아하시는 미역국 끓여드릴게요. 몸에 좋거든요. 하지만 그런 행동들이 오히려 부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연기를 하는 것 같았거든요. 며칠 후 정말 충격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민정이가 친정에 간다며 외출한 사이 저는 제 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화장대 서랍을 정리하다가 평소에 잘 쓰지 않는 깊숙한 곳에서 이상한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작은 녹음기였습니다. 교사 시절 수업 녹음용으로 사용했던 것과 똑같은 모델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거기에 둔 기억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게 왜 여기에?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녹음기를 집어들고 자세히 살펴보니 아직 녹음 중인 상태였습니다. 민정이가 제 방에 몰래 설치한 것이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녹음기 옆에 있던 작은 수첩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 일상이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아침 7시 기상 화장실. 오전 8시 아침 식사 보통 토스트 2개. 오전 9시 TV 뉴스 시청. 오전 10시 시장 또는 산책. 오후 2시 낮잠 거실 소파에서. 제가 언제 일어나고 언제 잠들고 무엇을 먹고 누구와 만나는지까지 마치 감시 일지 같았습니다. 민정이가 저를 24시간 감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더욱 끔찍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 연출 방법. 같은 말 반복하기. 물건, 위치 자꾸 잊어버리기. 사람 이름 헷갈리기. 요양원 입소 절차, 정신과 진단서 필요. 가족 동의서 작성. 재산 관리 위임자. 민정이가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 요양원에 보내고 제 재산을 모두 가로채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 충격적이어서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우리 민정이가, 제가 그렇게 예뻐했던 민정이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재혁이가 퇴근해서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보았습니다. 재혁아, 잠깐 엄마랑 얘기 좀 할까? 재혁이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순순히 제 앞에 앉았습니다. 재혁아, 혹시 민정이가 요즘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니? 재혁이는 의아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상하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아니, 그냥 평소랑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내 생각은 어떤가 해서. 저는 차마 녹음기 이야기를 바로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다가는 아들이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할 것이 뻔했으니까요. 하지만 제 우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또 시작이세요. 민정이가 어머니한테 얼마나 잘하는데요. 재혁이의 목소리에는 짜증과 실망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가 요즘 너무 예민하신 것 같아요. 민정이가 뭔가 잘못한 거라도 있었어요? 아들의 차가운 반응에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제 친아들이 며느리 편을 들며 저를 의심하다니. 30년 동안 혼자 키워낸 아들인데 언제부터 이렇게 저를 불신하게 되었을까요? 아니야, 재혁아. 엄마가 괜한 걱정을 한 것 같다. 민정이는 정말 좋은 아이야. 저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하고 억지로 웃으며 대화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의 냉담한 반응은 제 마음을 더욱 절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결심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기도 했어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혼자서라도 진실을 밝혀내야 했습니다. 30년간 교사로 일하며 쌓은 제 경험과 끈기가 필요한 때였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용기를 내어 예전 동료 교사인 김 선생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여러 학교를 거치며 많은 사람들을 알고 계셨거든요. 선생님, 저 순이에요. 혹시 시간 있으실 때 만나서 상담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순이야.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 김 선생님은 제 목소리만 들어도 뭔가 심각한 일이 있다는 걸 알아차리셨어요. 우리는 다음날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카페에서 김 선생님께 민정이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김 선생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순이야, 이민정이라는 이름이 좀 익숙한데. 잠깐, 혹시. 김 선생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깜짝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 맞다. 몇 년 전에 우리 학교 근처에서 문제가 된 그 사람 아니야? 김 선생님의 말에 온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무슨 문제요? 그 사람이 당시에 젊은 남자들한테 접근해서 돈을 뜯어내고 사라진다고 소문이 났었어. 특히 재산이 좀 있는 집안의 외아들들을 노렸다고 하더라고. 김 선생님은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 번은 결혼까지 약속했던 남자가 있었는데 그 남자 통장에서 몇 천만 원을 빼낸 다음에 하루아침에 잠적해버렸다는 거야. 그 남자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한동안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고 들었어. 민정이는 이미 전과가 있는 사기꾼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저희 가족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것이었어요. 제가 그렇게 믿고 사랑했던 며느리가 사실은 저를 이용하려는 악마였던 거죠. 순이야, 정말 조심해야 해.
그런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거든. 김 선생님의 경고가 제 귀에 생생하게 들렸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민정이와의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혼자서는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민정이의 정체를 알게 된 후 저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어요. 그 아이가 제 옆에서 웃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소름 끼치던지. 30년간 교사로 일하며 수많은 아이들을 봐왔지만 이렇게 완벽하게 가면을 쓴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생각난 사람이 예전 동료였던 박 선생님이었어요. 박 선생님은 교사 은퇴 후 여성상담센터에서 활동하며 비슷한 피해 사례들을 많이 접해왔다고 들었거든요. 박 선생님, 저 순이입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만나서 상담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순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전화를 받자마자 박 선생님은 제 상태를 금세 알아차리셨습니다. 다음 날 조용한 찻집에서 박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60대 중반의 박 선생님은 여전히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이었어요. 순이야, 정말 많이 야위었구나. 무슨 일이야?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민정이의 변한 모습, 녹음기 발견, 감시일지, 그리고 김 선생님에게 들은 민정이의 과거까지. 이야기를 하는 동안 몇 번이나 눈물이 쏟아지려 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거든요. 박 선생님은 제 이야기를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과 함께 제 손을 꽉 잡아주셨어요. 순이야, 정말 힘들었겠구나. 하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야. 내가 도울게. 그 말 한마디에 얼마나 큰 위안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사실 나도 비슷한 사건들을 많이 봤어. 요즘 이런 결혼 사기가 정말 많아지고 있거든. 특히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늘고 있어서 큰 문제야. 박 선생님은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순이야, 감정에 휩쓸리면 안 돼. 차근차근 증거를 모아야 해. 내가 아는 전문가가 있으니까 소개해 줄게. 박 선생님이 소개해 준 분은 정탐정님이라는 40대 중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순희 선생님. 박 선생님께 이야기 들었습니다. 정탐정님은 차분하고 신뢰감 있는 인상이었어요. 그녀는 제 상황을 자세히 듣고는 체계적인 조사 계획을 세워주었습니다. 선생님, 지금까지 모으신 정보만으로도 충분히 수상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대응하려면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어떤 증거 말입니까? 먼저 민정 씨의 과거 행적을 더 자세히 조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선생님 가족에게 저지르고 있는 범죄 행위의 물증도 확보해야 하고요. 정탐정님은 전문가다운 모습으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절대로 민정 씨에게 들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위험에 처하면 더욱 과격해질 수 있거든요. 그 말을 듣고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조사가 시작된 지 일주일 만에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순희 선생님,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정탐정님이 가져온 자료들을 보고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민정이는 지난 5년간 총 4명의 남성을 대상으로 동일한 수법의 사기를 저질렀다고 했습니다. 피해 규모만 해도 수억 원에 달했어요. 특히 이 여자의 수법은 아주 치밀합니다. 먼저 철저히 상대방과 그 가족을 조사한 후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요. 그리고 서서히 신뢰를 쌓아가며 재산을 가로채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민정이가 현재 재혁이의 회사 정보까지 빼돌리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드님 회사 내부 자료가 경쟁사로 흘러나가고 있어요. 민정 씨가 아드님 몰래 회사 컴퓨터에 접근해서 정보를 빼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재혁이 회사도 위험한 건가요? 네, 이대로 두면 아드님 회사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해요. 민정이의 악행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박 선생님과 정탐정님의 도움으로 저는 체계적인 반격 계획을 세웠습니다. 30년간 교사로 일하며 기른 치밀함과 계획성이 이때 큰 도움이 되었어요. 첫 번째 단계는 민정이의 과거 피해자들을 찾아 증언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민정이가 현재 저희 가족에게 저지르는 범죄 행위의 증거를 수집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하지만 민정이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제가 무언가를 조사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챈 듯 더욱 교묘하게 저를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요즘 자꾸 깜빡하시는 일이 많으신 것 같아 걱정이에요. 어제도 같은 이야기를 3번이나 하셨잖아요. 혹시 병원에 한번 가보신 게 어떨까요? 민정이가 본격적으로 저를 치매 환자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민정이는 주변 사람들에게 제가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인다고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준이야, 요즘 정말 건강 괜찮아. 민정이가 걱정을 많이 하던데 깜빡하는 일이 많아졌다면서. 우리도 나이가 들면 그럴 수 있어. 너무 걱정하지 마. 제 오랜 친구들조차 민정이의 말을 믿고 저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너무나 교묘하고 치밀한 수법이었어요. 사람들 앞에서 민정이의 거짓말을 폭로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랬다가는 오히려 제가 며느리를 모함하는 나쁜 시어머니로 몰릴 테니까요. 준이야, 참고 견뎌. 우리가 차근차근 증거를 모으고 있으니까. 박 선생님의 격려가 없었다면 저는 정말 무너졌을 것 같았어요. 그러던 중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민정이가 재혁이와 외출한 사이 저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방에 들어가 봤어요. 평소에는 절대로 하지 않던 일이었지만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 상속 관련 법률 상담 자료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더욱 충격적인 메모를 발견했어요. 치매 진단서 발급 가능한 병원 리스트, 요양원 비용 및 입소 절차, 재산관리 위임장 작성 방법, 상속세 절세 방안. 민정이가 벌써부터 제 사후 재산 분할까지 계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사진을 찍기도 어려웠지만 어떻게든 증거를 남겨야 했어요. 준희 선생님, 드디어 결정적인 증거를 찾으셨네요. 정탐정님이 제가 찍어온 사진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반격을 시작할 때가 됐습니다. 드디어 민정이와의 마지막 결전을 준비할 때가 온 것입니다. 박 선생님과 정탐정님이라는 든든한 조력자가 있었고 30년간 교사로 일하며 쌓은 제 경험과 끈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민정이의 진짜 정체를 세상에 폭로할 결정적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재혁이의 생일 파티였어요. 11월 말 재혁이가 30살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어머님, 이번 재혁 오빠 생일에는 좀 특별하게 해볼까요? 친구들도 많이 초대하고 가족들도 다 모여서 성대하게 하면 어떨까요? 민정이의 제안이었지만 저는 이것을 절호의 기회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박 선생님과 정탐정님도 동의했어요. 준이야, 이제 모든 증거가 준비되었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하면 민정이도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을 거야. 마침내 결전의 날이 온 것입니다. 파티 준비는 일주일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30년간 교사로 일하며 기른 조직력을 총동원했어요. 초대할 사람들의 명단을 꼼꼼히 작성하고 증거 자료들을 시간 순서대로 완벽하게 정리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민정이의 과거 피해자들을 파티에 참석시키는 것이었어요. 정탐정님이 수소문에서 찾아낸 분들이었습니다. 선생님, 그분들이 모두 증언하기로 하셨어요. 다들 민정이 때문에 큰 피해를 입으셔서 이번 기회에 꼭 진실을 밝히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민정이도 더 이상 숨을 곳이 없겠네요. 증거 영상과 음성 파일도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민정이가 제 방에 몰래 들어와 녹음기를 설치하는 CCTV 영상, 그녀가 누군가와 나눈 음성 통화 녹음, 그리고 상속 관련 서류들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파티 당일 집안은 화려한 장식으로 꾸며졌습니다. 민정이는 평소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손님들을 맞이하며 완벽한 며느리 연기를 펼쳤어요. 새하얀 원피스에 진주 목걸이를 걸친 모습이 정말 천사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천사 가면 뒤에 숨은 악마의 정체를 알고 있었어요. 어머님,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렇게 멋진 파티를 준비해 주시다니 정말 감사해요. 민정이가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 손길이 얼마나 차갑게 느껴지던지. 우리 재혁이를 위해서라면 당연한 일이지. 저는 애써 평온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오후 7시 모든 손님들이 도착했습니다. 재혁이의 회사 동료들, 대학 친구들, 그리고 저희 친척들까지. 거실이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이제 시작할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재혁이의 30번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와인잔을 들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어요. 특히 오늘 생일을 맞은 우리 재혁이, 그리고 항상 재혁이 곁을 지켜주는 민정이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민정이는 감격한 표정으로 제게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따뜻한 박수를 보내주었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께 특별히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민정이의 또 다른 모습을 담은 영상을 준비했거든요. 저는 미리 준비해둔 대형 모니터를 켰습니다. 그 순간부터 파티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화면에는 민정이가 낯선 남자와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호텔 로비로 들어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어요. 날짜를 보니 재혁이와 결혼한 지 불과 6개월 후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님, 이건 조작된 거예요. 민정이가 당황하며 소리쳤지만 영상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남자와 고급 레스토랑에서 친밀하게 대화하는 장면, 또 다른 남자와 쇼핑몰에서 비싼 선물을 받는 장면들이 차례로 공개되었어요. 파티장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화면과 민정이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이건 다 거짓이에요. 누가 저를 이렇게 모함하는 거예요. 민정이가 거의 울음에 가까운 목소리로 외쳤지만 저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영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민정이가 제 방에 몰래 들어와 서랍을 뒤지고 녹음기를 설치하는 CCTV 영상이었어요. 그리고 제 통장 내역을 몰래 촬영하는 장면까지. 세상에, 이게 정말 민정이가 한 일이야? 재혁이가 충격받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민정이와 누군가의 음성 통화 내용이 파티장에 울려 퍼졌어요. 네, 요양원은 이미 알아봤고요. 치매 진단서만 있으면 모든 절차가 쉬워질 거예요. 재산관리위임장도 받아낼 수 있고 상속까지 제가 다 처리할 수 있어요. 그 순간 파티장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재혁이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로 민정이를 바라봤어요. 민정아, 이게 정말 내 목소리야. 이게 다 사실이야? 아니야, 재혁아. 이건 다 조작된 거야. 어머님이 나를 모함하려고. 하지만 민정이의 변명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여러 명의 사람들이 차례로 들어왔습니다. 박 선생님, 정 탐정님, 그리고 민정이의 과거 피해자들이었어요. 저 여자 때문에 제 남편이 전체 재산을 잃었습니다. 3억 원이나 되는 돈을 가지고 사라져 버렸어요. 첫 번째 피해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결혼을 약속했던 사람이었는데 제 적금 통장을 모두 털어가고 하루아침에 잠적해버렸어요. 두 번째 피해자의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한 명씩 증언이 이어질 때마다 민정이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그 여자는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접근했어요. 우리 아들의 재산 상황을 미리 다 조사해놓고 결혼한 거였어요. 정말 악랄한 사기꾼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장난친 악마예요. 4명의 피해자가 모두 증언을 마쳤을 때 민정이는 더 이상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재혁아, 어머님 말이 맞았어. 난 정말 바보였구나. 재혁이는 무릎을 꿇고 제게 달려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어머니를 믿지 않고 민정이 편만 들고. 재혁아, 이제 그만해. 내가 속은 것도 당연해. 저렇게 교묘한 사기꾼한테 누가 안 속겠니? 저는 아들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파티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모두 충격에 빠져 민정이를 경멸하는 눈으로 바라봤어요. 몇몇은 이미 자리를 떠나고 있었습니다. 민정이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화려했던 원피스와 완벽했던 화장은 처참하게 망가져 있었어요. 30년간 교사로 일하며 터득한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사고가 이 순간 완벽하게 빛을 발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치밀하게 준비되어 있었고 피해자들의 증언까지 완벽했어요. 더 이상 민정이가 변명할 여지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동안 모은 모든 증거와 함께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그날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민정이는 사기, 횡령, 주거침입, 명예훼손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에서 판결을 듣는 민정이의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분노보다는 안도감이 더 컸습니다. 드디어 그 긴 악몽이 끝난 것이었거든요. 피고인 이민정은 계획적이고 악질적인 범행을 저질렀으며 여러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습니다. 판사의 엄중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의는 늦어도 반드시 실현된다는 것을 그때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재혁이는 그동안의 일을 깊이 반성하며 저에게 수없이 사과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어머니 말씀을 조금이라도 들었더라면 이런 끔찍한 일은 없었을 텐데. 재혁이는 무릎을 꿇고 제 앞에서 펑펑 울었어요. 30살이 된 아들이 어린아이처럼 울부짖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아팠습니다. 재혁아, 이제 그만해. 내가 속은 것도 당연해. 그 아이가 너무 교묘했던 거야. 하지만 어머니를 의심하고 어머니 말을 믿지 않았던 건 정말 잘못된 일이었어요. 저는 눈물을 흘리는 아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재혁아, 엄마는 내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걸 알아. 앞으로는 더 신중하게 사람을 사귀고 무엇보다 가족을 더 소중히 여기자. 그날 우리 모자는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겪으면서 저는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엇보다 30년간 교사로 일하며 쌓은 경험과 직감이 얼마나 소중한 자산인지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혼자가 아닌 든든한 동맹군이 있을 때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박 선생님과 정 탐정님은 이제 제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만나 비슷한 피해를 당하는 분들을 돕는 활동을 시작했어요. 순이야, 우리가 겪은 일이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어. 다른 분들은 이런 고생 안 하셨으면 하거든. 박 선생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저는 교사 시절의 경험을 살려 피해자들에게 상담을 해주고 박 선생님은 정서적 지원을, 정 탐정님은 법적 조치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모임이 점점 큰 도움이 되고 있었어요. 순이 선생님의 경험담을 듣고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신고하기로 했습니다. 한 60대 여성분이 저를 찾아와 말씀하셨습니다. 그분도 며느리에게 비슷한 사기를 당하고 있던 중이었어요. 선생님이 직접 겪으신 이야기를 들으니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다른 분은 눈물을 글썽이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실제로 저희 상담을 받고 용기를 얻어 신고에 나선 분들이 벌써 여러 명 계셨어요. 제가 겪은 고통이 다른 분들에게는 희망의 메시지가 된 것 같아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이렇게 많은 분들을 도우시다니. 재혁이도 제가 하는 봉사활동을 보며 자랑스러워했어요. 아들이 저를 다시 존경하게 된 것 같아 기뻤습니다. 재혁이는 이번 일을 계기로 정말 많이 성숙해졌습니다. 회사 일도 더욱 열심히 하게 되었고 저와의 관계에서도 예전보다 훨씬 사려 깊어졌어요. 주말마다 꼬박꼬박 안부를 확인하고 제가 좋아하는 꽃이나 과일을 사다 주곤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앞으로는 더 신중하게 살겠어요. 그리고 어머니 말씀을 항상 귀담아 들을게요. 재혁아, 내가 이렇게 성장한 모습을 보니 엄마는 정말 기뻐. 우리는 예전처럼 모든 것을 공유하는 끈끈한 관계는 아니었지만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며 새로운 모자 관계를 만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 모든 시련을 겪고 나서 새로운 취미도 찾았습니다. 교사 시절부터 관심 있던 서예를 다시 시작한 것이에요. 붓을 잡고 한 글자 한 글자 써내려가는 시간은 제게 큰 평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 같아요.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가 다 풀리는 기분이에요. 동네 서예 교실에서 만난 분들과도 좋은 친구가 되었어요. 비슷한 나이의 여성분들과 함께 차도 마시고 전시회도 보러 다니며 소소한 일상의 즐거움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동네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 읽어주기 봉사도 하고 있어요. 30년간 교단에서 쌓은 경험이 여전히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할머니, 또 언제 와서 책 읽어줄 거예요? 할머니가 읽어주는 이야기가 제일 재미있어요. 아이들의 순수한 미소를 보면 제 마음도 덩달아 밝아집니다.
어둠 같던 시간들이 이제는 완전히 과거의 일이 되었어요. 지금 저는 거실 창가에 앉아 따뜻한 오후 햇살을 받으며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바깥 정원에서는 재혁이가 제가 좋아하는 국화꽃에 물을 주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평범하지만 너무나 소중한 일상의 모습입니다. 인생이란 예측할 수 없는 시험들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그 시험을 통해 우리는 더욱 강해지고 지혜로워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30년간 교사로 일하며 쌓은 경험, 그리고 이번 사건을 통해 얻은 용기와 지혜가 제게는 무엇보다 소중한 자산이 되었어요. 무엇보다 박 선생님과 정 탐정님 같은 진정한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혼자였다면 절대 이겨낼 수 없었을 거예요. 혹시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 중에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절대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반드시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고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지고 정의는 실현됩니다. 때로는 용기를 내어 맞서 싸워야 할 때도 있어요. 저처럼 나이 든 사람도 할 수 있다면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메시지가 되기를 바라며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경각심을 주는 이야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서로를 도우며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국화꽃이 참 예쁩니다. 늦가을 찬바람에도 활짝 피어있는 모습이 마치 저의 지금 마음 같아요. 시련을 이겨내고 다시 피어난 희망의 꽃처럼 말입니다.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가능합니다.